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학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원을 아이들이 수학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유를 나오면서 초창기 학원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해요.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에요. 영어 조기 학원이에요. 학원이면서 아이들을 보육 개념을 하는 건데, 보육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애를 맡겨놓는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서 그나마 지능이 조금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한해서는 학교를 가더라도 뭐 한국어 하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극히 일부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영유를 나오면은 아이들이 한국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엄마들은 학교에 있는 공교육을 무시를 하고 사교육 위주로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중학교까지는 학교에 있는 내신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있는 점수들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개념을 영유에서 배우고, 또 영유를 안 나온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 유치원 이런 데서는 학원 개념으로 유치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누리과정을 걸치지 않고 아니면은 누리과정 플러스 학원 개념으로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엄마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치 않는 엄마들은 갈 곳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영유나 또 이런 학습식 유치원 이런 데서 학원의 개념을 배우고, 거기서 누군가의 터치가 없으면은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없는, 자기가 배울 수가 없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수동적이 돼요. 본인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영유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학원들을 다니면서 이 유아기 때 아이들이 수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이 수학이 아니라 수학에서 연산 부분만 하게 돼요. 어차피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다 연산 위주예요. 3학년부터 이게 연산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 넘어가면서 조금 어려워져요. 그런데도 선행을 시킨다고 1학년부터 학교를 간 이후에도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산 위주로만 시키는 거예요. 이 연산 위주로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런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응용 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거를 못 풀게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수학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학이라는 거는 정시를 보기 위해서,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수학을 하는 이유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근데 도대체 이 사고력을 어디에 쓰냐? 아이들이 사회생활 할 때 쓰게 돼요. 20살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 수학에 의한 사고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인생이 달라져요. 자요. A라는 아이랑 B라는 아이가 있어요. 둘 다 수학을, 내신이 둘 다 1등급이에요. 수능도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수학을 100점 한산했을 때 둘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학원에서 했어요. 학원, 과외,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네, 한 아이는 이런 데는 뭐 안 다녔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은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서 개인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스스로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생각하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S대를 갔어요. 둘 다 같은 과를 갔어요. 자, 이제 뭐가 문제가 터지냐? 졸업 이후에요. 졸업 이후에 이 아이는 본인 스스로 뭔가 헤쳐나가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이 아이는 뭔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S대를 들어갔다고 아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 따라서 이 학교 생활 내 1학년에서 4학년 내에 이 학교 공부하는 도중에도 이 아이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제2의 학습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 아이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벌써 나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공부 위주로 시킨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놨지만은 그다음에 취직을 못하게 됐다. 무조건 서울대 나온다고 다 취직이 되는 게 아니거든. 서울대, 스카이대 나온다고 무조건 다 취직이 되지 않고 똑같이 의사가 된다고 해도 벌써 나가는 방향이 틀려요. 근데 저것도 있어요. 무조건 공부만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 재력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이런 게 뒷받침돼서 강제로 공부를 시킨 아이들은 알아서 좋은 길로 가게 돼요. 왜? 부모 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백도 없는데 이런 공부 위주의 학습, 그러니까 수동식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나중에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혼자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기 스카이대를 나오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이 엄마가 얘기를 해서 보내놨는데 별다른 방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재력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스스로 노력을 하면은 그 이상의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사고력이란 본인 스스로 뭔가를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방안을 찾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이런 것들이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좋은 과목이 수학인 거예요. 수학에 약간 생각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풀면서 그런 사고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아이가 똑같이 배웠다고 레벨이 이 상승범위에 있지 않아요. 아이에 따라서 뇌 타입도 다르고 어느 쪽 지능이 많이 활성화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똑같은 공부를 시켜도 똑같은 나이에 어떤 A라는 아이는 능력치가 이만큼일 수도 있고요. B라는 아이는 능력치가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둘 다 똑같이 선행하는 학원, 그러니까 요즘 뭐 사고력 학원이니 뭐 심화 학원이니 이 학원들이 전부 다 선행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학원을 이름만 바꾼 거예요. 어머니들이 원하는 그 키워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행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력 학원, 심화 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1, 2학년짜리 애들한테 뭐 4, 5, 6학년 문제를 풀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학원을 다니게 하면은 당연히 어렵죠. 이거는 일반 성인들이 풀려고 그래도 못 푸는 이런 문제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DNA가 높았던 아이들이에요. 이런 DNA가 좋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학원에 보내더라도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 학원에 만약에 20명이 다닌다 그러면은 한두 명 정도 하고 나머지들은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근데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학원에 가면은 이 한두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되고 여기서 맨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적게 될 확률이 많아요. 왜? 수학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수학이 보면은 노이로제 걸리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고 학습 장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한 학원들 또 너도 나도 가려고 저쪽에 가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품고 어려운 학원을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이들이 그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 원래 IQ가 뭐 진짜 IQ 뭐 지금 대치동에서 하는 가짜 IQ 말고요. 진짜 영재 아이들, 진짜 영재. 뭐 영유에서 테스트하는 그 영재가 아니에요. 진짜 영재는 언제 테스트하냐면은 1차적으로 초등 이전에는 테스트한 거 가짜 결과고요. 1차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테스트해서 아이큐 테스트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참고로 보고요. 실질적인 얘의 IQ는 초등학교 5학년이 돼야 정상적으로 IQ가 나와요. 그 전에 테스트한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영유를 다니고 가짜 테스트를 받고 또 학습식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IQ 테스트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IQ 수치가 높게 나와요. 이게 가짜 IQ예요, 가짜 IQ. 왜? 운에는 테스트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좌뇌 부분만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은 좌뇌 위주의 아이들을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래서 우대형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테스트 하려는 거예요. 병원에서 테스트 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 종합병원 이런 데서, 대학병원 이런 데서 하면은. 근데 동네에서 하거나 뭐 개인 병원에서 하거나 이러면은 좌뇌형 아이들이 점수 수치가 높게 나와요. 우뇌는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치가 높은 아이들 몇 명 빼고는
나머지 일반 아이들은 들어가면은 이도 저도 안 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레벨이 낮은데 이만큼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게 되면 애들이 풀 수가 있어요? 못 풀어요. 지금 어머니들 아무것도 그냥 대충대충 공부해 가지고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철학과, 응? 대학교 S대 철학과에서 하는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봐. 지금 나이에.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되지도 않는 아이들을 이런 데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아이들을 1, 2학년 때는 원래 학원을 보내면 안 돼요. 집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시키면 좋아요. 지금 학년에 관련된 거를 충분하게 계속 하시는 게 더 좋아요. 6학년 때까지는 진짜 크게 잡아서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거를 계속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애들이 언제 망하냐면은 1, 2학년 거는 보통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1, 2학년 거는 뭐 우등생을 풀든 그다음에 최상위 수학을 풀든 문제가 별로 레벨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1, 2학년 애들 뭐 7살짜리 애가 최상위 이걸 풀었다. 아, 굉장히 똑똑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우등생이나 최상위나 문제 레벨 차이가 안 나요. 1학년, 2학년은. 그러면은 3학년부터 이제 6학년 때까지는 어머니들 착각하고 있는 게 이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 것까지를 어머님이 직접 아이랑 최상위 수학을 풀려가지고 애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어머님이 다 캐치를 해서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 최상위 수학 문제집을 100%다 풀었다 하면은 인정이 되지. 근데 이거 어디서 풀려요? 학원에서 풀려요. 그러니까는 애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아는지도 모른 채로 여기 끝났으면은 6학년까지 끝났어. 애들이 뭐 3학년인데 6학년까지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얘를 중학교 과정을 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해. 근데 애가 얼마큼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애 최상위 수학 6학년 거까지 했다고. 한 거 봤어요? 그럼 못 봤대. 웃긴 거지. 애가 진짜 지금 현재 최상위 수학을 100% 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최상위 수학 6학년 거요. 실질적으로 6학년 애들한테 직접 풀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100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2학년짜리 애가 다 풀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는 학원에서 대충대충 진도를 뺀 거예요. 애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서 진도를 빼는 거예요. 왜? 애들이 3학년부터는 그 학원에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흉내를 내준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6학년 거까지 과정을 끝내놓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난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자요. 이 2학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2학년인데 어떤 아이는 이 선행을 빙자한 심화학원, 선행을 빙자한 심화학원들 서울 가면 뭐 널려 있죠. 거기랑 또 하나는 1,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집에서 했는 아이예요. 얘는 당연히 2학년이면은 몇 학년 거래요? 4학년, 5학년, 6학년 거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 레벨이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레벨도 아니고요. 뭐 경시대에는 나올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 수학을 하려는 이유가 수학 정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시나 아니면 내시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경시대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심화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할 필요가 있냐? 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은요, 어떤 애가 제일 좋으냐면요, 집에서 뭐 우등생이나 센이나 뭐 이런 문제집들이 있죠. 그러니까 약 중 상이나 상 하등급, 중에서 상등급이나 상에서 하등급 정도의 문제집에 있는 뭘 푸냐면은 유형편, 유형 및 활용편. 이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단 나아요. 자, 만약에 애를 5문제를 주고 풀지도 못한 애를 4시간, 5시간, 6시간씩 풀게 한단 말이에요. 5문제를. 이론상은 맞아요. 한 문제를 오래 생각해서 풀면은 머리가 똑똑해진다? 그건 맞아요. 대신 자기 레벨에 비슷한 걸 해야 돼요. 그 이상의 레벨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레벨이 한 5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레벨을 해주냐면은 한 60에서 70 정도의 레벨을 해야지, 내가 50 정도의 레벨인데 약 90에 해당하는 레벨의 문제집을 푼다? 풀리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재밌을 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약 20% 정도 업그레이드 된 걸 할 때 제일 재밌어요. 근데 이 심화학원은 아이들 능력에 비례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풀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을 하는 거지 생각하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아이가 4시간에서 6시간 할 동안 이 5문제 가지고 이 시간에 차라리 아이 학년에 해당하는 이 유형 활용 문제집을 2권에서 3권을 풀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많은 유형을 풀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많은 경험을 해두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가지 되지도 않는 거를 막 1년, 2년, 3년 붙잡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거를 해주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게 더 효과적인데 왜 여기를 보내냐? 이걸 아빠들이 보내겠어요? 엄마들이 보내요, 엄마들이. 다양한 경험이 없고 엄마들 자신이 다양한 경험이 없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그 동네에서 그랑 비슷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애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냥 찻집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지. 뭐 저기 학원 가면은 뭐 레벨 테스트도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데 저기 나온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다. 있지 한두 명. 얘네들은 이 학원을 가든 학원을 안 가든 집에서 하든 무조건 1등 할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있다. 한두 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한두 명이 될 것 같이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학원에서. 그리고 주변 엄마들도 뭐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게끔 또 급수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1등 반에 들어갈 그 레벨이 되게끔 아이를 끌어올리는 걸 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를 하게 돼요.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 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문제집을 두세 권 더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이 학년에 맞는 유형 문제집을 여기서 이 뻘짓거리 할 시간에 더 많이 풀려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간 아이들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때부터 멘붕이 와요. 이 중학교 올라갈 때 그 문제 레벨하고 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 문제 레벨이 그때 확 변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하고 들어갔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신이 안 나와요. 수학 성적이 안 나오고 조금만 더 어려워지고 함수 부분 나오고 또 도형 문제 나오고 이러면은 이때부터 아이들이 못하게 돼요. 어려워지면서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막 100점 맞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50, 60점 맞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어까지 또 들어가 있죠. 영어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영유 다니고 쭉쭉 하다가 뭐 고2 때 또 이제 다른 거 한다고 하다 보면은 고2 때까지 또 등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선행을 해서 막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자기 학년에 맞는 거 하다가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성공한 아이들이 있어요. 또 뭐 서울대 나온 누가 얘기합니다. 막 이런 강의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DNA가 좋아서 학교를 갔는지 노력을 해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지네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가끔 들여다보면은 걔네들이 얘기를 하는 게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방법을 알려줘. 단어를 50개 외우는데 무슨 뭐 1시간이 걸린다. 암기력이 좋아야 가능한 거예요. 암기력이 좋지 않으면은 1시간에 가능하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될 애들만 되는 거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법을 해야지. 머리가 똑똑한 애들 이런 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지 말아요. 그뭐 서울대생이 얘기하는 뭐 공부 잘하는 법, 그런 거 다 쓸모 없어요. 뭐 참고는 되겠지만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대로 해서 다 서울대 가면은 다 대박 나게요? 되는 애들만 되고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다고 A라는 애는 6시간을 시키고 B라는 애는 3시간을 냈어. 그러면 당연히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우선시죠. 그럼 얘가 더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잘 보면은 또 얘가 또 잘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공부는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면은 양이죠. 양과 질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양만 많은 공부가 있어요. 책을 읽히더라도
아이들 레벨에 맞는 책을 많이 많이 읽어주는 게 더 좋은데, 책을 읽힌다고 1학년짜리 아이한테 뭐 에세이를 읽힌다든지 뭐 철학책을 읽힌다든지, 아이가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책들을 막 읽히는 거야. 오래 장시간 동안 의미가 없어요. 책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레벨에 맞는 책을 차라리 많이 읽혀주는 게 오히려 문해력에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책을 계속 읽잖아. 만약에 지금 어머님들 뭐 이제 대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기 분야가 아닌 책을, 그것도 대학교 서적을 지금 본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안 가요. 의대 나온 사람한테 법학 책 있잖아, 한자로 된 거, 그거 읽으라고 하면 읽겠어? 읽으면 뭐해? 읽고 나서 이해를 못 하는데. 법학 나온 사람한테 의대에 나오는 이 어려운 용어들 나온 책들 읽으라고 그래봐. 읽고 나서도 이해를 못 해. 왜? 그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책을 읽잖아. 그러면 읽기는 읽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책 많이 읽혀봐야 소용없고요. 또 수학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공부를 1시간 하고 공부를 때운 시간 하고 있어요. 자, 1, 2학년 뭐 7살짜리 나 뭐 1학년짜리 애들이에요. 자, 연산을 시켜요. 근데 연산이 다 아는 거야. 애가 만약에 365 더하기 뭐 482라는 계산을 해요. 근데 얘가 할 줄 알아. 근데 할 줄 아는 거를 2시간 동안 시켜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7살짜리, 6살짜리 애들 뭐 땡문 많이 하시죠. 여기서 매일 나오는 페이지에 있는 연산 문제를 계속 푸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할 줄 알아. 근데 매일 해. 이건 공부 안 한 거예요. 할 줄 아는 거 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걸 해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알면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세뇌를 시키고 뇌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사고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3시간을 하더라도 자기 능력의 20% 이상의 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딱 20%. 그러니까 더 많이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야. 딱 20%. 아니면은 딱 자기 능력에 딱 맞는 것들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 레벨에 맞는 책. 책장은 20장에서 30장 이내. 한 단원이 이내. 이런 것들 해주면 좋죠. 이런 거를 차라리 많이 읽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하더라도 자기 능력에 맞는 개인 문제집을 푸는 게 좋아요. 학원 가는 것보다 1, 2학년 때는 이런 거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학원에 의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서, 학원이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을 키우는 방법, 그게 1학년, 2학년 때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법, 혼자 스스로 자기 능력에 맞는 책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랑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레벨 높은 학원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니까, 거기 보내실 때는 진짜 각오하고 보내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아이의 인생이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수학을 완전 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민할 때는 제일 안전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험이에요. 모험.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아이의 인생이 날아가요. 아이가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학습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애들은 원래 DNA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아니면은 DNA가 좋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이 우뇌가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엄마랑 애착 관계도 잘 돼 있고 사회성 좋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연치 않게 성공할 확률도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해서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수능하고 내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아이들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선행하고 그러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신도 지금 5등급으로 아니고, 그 다음에 정시도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다 정시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등급이 5등급이니까는 이 미친 듯이 선행을 해서 한 아이나 설렁설렁 한 아이나 둘 다 1등급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또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는 미친 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정시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시 위주는 이런 미친 듯이 어려운 것을 풀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 수능은 딱 학교 기본 과정에서 응용 단계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아이들이 수능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대신 많은 유형을 풀어봐야 되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거고요. 거기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가위를 하든 거기에 뭐 인강을 듣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엄마들이 문제가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면서 학원에서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능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 가서 해야 되니까는 미리 해놓는 게 낫다. 딱 얘기를 그렇게밖에 안 해요. 왜? 얘네들도 대안이 없거든. 지금 하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걔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쓸 일이 있다. 언젠가. 그 언젠가 때문에 언젠가. 계획이 없는 거지. 엄마한테 계획이 없고 학원 선생님들도 계획이 없고 지금 하는 아이들한테 지금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뭔 필요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문제집 갖다 주잖아요. 풀지도 못해요. 고등학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거야. 카운셀링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시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 어떻게든 엄마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만 목적인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이의 효율성, 양과 질에 맞춰가지고 아이의 레벨에 약 2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풀려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 학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집에서 하는 이런 교육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3, 4학년 돼서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무조건 뭐 심화 학원이라고 거기 막 보냈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꼭 참고하셔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